자, 학교 폭력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 학폭을 당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정말 이 굴레에서 나이가 들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네, 피해자도 가해자도 현재 20대 여성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인 2013년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뭐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도 많이 했다는 건데 너무 많이 때려서 피해자는 이 일로 극심한 공포심과 좌절감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졸업하고 나면 양 변호사님 학폭도 이제 이 성인이 돼서 만나면 대부분 또 정신도 차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 정말 이 읽으면서 화가 나는데요. 이 그 가해한 학생이 아니었죠. 그때는 갑자기 2018년 1월에 전화를 걸어서 야, 용돈 좀 보내봐라고 이 협박을 했다며. 근데 완전히 위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을 못하고 4만 원을 보냈는데 그 뒤로부터요. 3년 동안 818회에 걸쳐서 1억 2,700여만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면 한 1,100일 정도 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요구를 한 거고요. 20대 초반에 이 학생이 무슨 돈이 어디 있겠어요. 1억 원이 넘는 돈이. 그러니까 정말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냥 노예처럼 저런 이렇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정신적 노예처럼. 이거 계속 거듭해서 읽으면서 말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3년 동안. 교수님, 진짜 뭐 양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신적인 노예 상태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잘 묘사하는 말인 것 같아요. 통상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피해를 당해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피해를 당해? 그러면은 오히려 뭐 피해자가 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맞고 그 어떤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졸업을 딱 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옆에 누가 상의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멘토라든가 이런 분이 계셨더라면 이걸 갖다가 끊어낼 수 있었을 텐데 예. 불행히도 이 사건을 제가 보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뚝 던졌는데 그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돈을 보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했었던 그것이 효과를 갖다 지금도 발휘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좋지 않은 행동을 갖다가 지속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3년 동안 그것도 20대 중반의 나이에 3년 동안 818번을 계속 돈을 조금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본인 돈 필요한 매일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피해자가 느꼈을 그 고등학교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정신적 고통이나 공포나 이 피해 여성한테는 거의 이 3년이 지옥 같지 않았겠습니까? 예. 무슨 돈이 있어서 매일 전화하면 돈을 보내줍니까? 근데 그 명목이 더 황당합니다. 담배값하고 술값 보내줘. 나 지금 결혼 축의금 내야 되거든? 나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처리비 좀 보내. 나 휴대전화 요금 좀 내야겠다. 개인 대출 변제자금 좀 내고. 나 구태해야 되는데 굿비용도 좀 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필요한 모든 명목의 돈을 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일단 저희가 어떤 이 피고인의 사정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뭐 취재한 내용이 근데 이제 그렇게 뜯어낸 돈의 사용처 중에 한 곳이 육아비가 있습니다. 육아비. 그러니까 이걸 봐서 혹시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아기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고등학교 동창을 협박을 해서 뜯어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육아비 도와줄 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컨대 아마 이 사람은 여성이고 본인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게 더욱더 충격적인 건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뇌, 브레인워시 또는 뭐 가스라이팅. 네가 나 도와주는 거는 이게 우리 친구끼리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합리화할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제가 이제 추정컨대
애기 엄마라고 한다면 애기를 기르면서 이런 행동을 한 건데 아주 잘못된 부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억 뜯고 벌금 500만 원. 아니, 지금 818번에 걸쳐서 1억 이상을 사실상 갈취를 했는데 벌금이 500만 원 나왔다고요? 네,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했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 상태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갈취를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3천만 원 정도를 먼저 갚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매달 나눠서 갚기로 약속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뭐 문구 하나 가지고 잘 이렇게 트집 잡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 않다. 아, 저도 저기에 딱 걸렸습니다. 네, 저거는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봐야지. 아니 협박 정도가 강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이후에 졸업하고 3년 동안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20대 초반이 줬겠어요? 예. 그럼 뭐 너무 무슨 천사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판사님은 이게 얼마만큼이나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저는 공감을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예. 아니, 백 변호사님, 저도 네. 양 변호사님 지금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그러니까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당연하죠. 그냥 전화 한 통, 야 보내. 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조금 전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재판부 입장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판단을 했겠죠. 문자 메시지 보면 나 지금 결혼 축의금 필요하거든, 돈 보내. 육아할 때 육아비 필요하니까 돈 보내. 그럼 뭐 이게 그 문자상으로 보면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죠. 예. 그럼 왜 보냅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이걸 순순히 보냈겠어요. 그 부분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비슷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일진으로 불렸던 여성이 졸업 이후에도 3년 동안 438회에 걸쳐서 2,300만 원을 갈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비교해 보면 이번 사건하고 똑같네요. 횟수는 더 작고 금액도 작습니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 법원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었습니다. 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그 사건의 차이는 아마도 저는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 정도 변제를 하고 변제 약속을 했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형량이 좀 낮춰지는 것도 아니고 벌금 500만 원은 제가 보기에 이 피해 여성이 겪었을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교수님, 이제 뭐 합의를 했고 돈을 갚겠다라는 그 갚는 지금 뭐 일련의 약속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이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 돈 보냈어, 확인해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도 좀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뭐 5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200배 장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돈을 갖다가 갚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보냈어, 너 확인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돈 다 받기 전에 이 사람 정신 쇠약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패널 분들도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